A반 4-1조입니다. 저희가 발표 목차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닐 포스트먼 그는 누구인가, 죽도록 즐기기에 대해서, 월드 헉슬리, 텔레비전은 오락가, 텔레비전 나쁘지만 않다, 현재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 TV의 활용 순으로 발표를 하겠는데 저희 조는 1, 2, 3챕터, 4, 5챕터, 그다음에 6, 7챕터 저렇게 세 파트에 나눠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발표를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닐 포스트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 비평가, 교육 비난 및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닐 포스트먼은 미디어 아이콘들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갖기를 조언했으며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가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30여 년 넘게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창 시절에 마셜 맥루한 미디어 이론가인 마셜 맥루한의 강의를 들었고 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학 기술에는 제한이 있고 과학 기술이 인간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과학 기술 발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경고는 오늘날까지 되게 귀 기울여지고 있고 현재 우리 상황을 봤을 때 그가 주장했던 내용이 우리 사회에 녹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그다음에 아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저서를 남겼는데 대표적으로 테크노폴리와 교육의 정말, 그다음에 불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 표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1986년, 2005년, 2009년에 출간된 죽도록 즐기기의 책 표지들입니다. 이 세 표지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발견을 하셨나요? 세 페이지들에 맞아.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다들 머리가 정상적인 형태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는 진실을 숨기고 보조관념을 통해서 하나의 정보의 가장과 재미를 덧붙여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표지가 시사하는 바는 텔레비전이 모든 내용을 오락화시켜서 사람들이 비판 없이 그다음에 논리 없이 수용하게끔 하는 모습을 희화한 것으로 닐 포스트먼의 견해와 죽도록 즐기기 책의 내용을 이 표지를 통해서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닐 포스트먼은 미디어는 메타포다라는 명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메타포란 은유 혹은 암유, A 원관념은 B 보조관념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규가 A 원관념은 B 보조관념과 같다 라는 형식으로 비교하는 대상이 분명한 데 비해서 메타포는 A 원관념은 B 보조관념이다 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원관념을 숨기고 대상의 특성을 보조관념을 통해서만 나타냅니다. 미디어에는 수많은 메타포가 담겨져 있는데요. 미디어는 원관념, 진실을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것을 성찰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시청자들과 이 메타포의 성질을 남용하는 미디어의 제공자들을 닐 포스트먼은 비판했습니다. 닐 포스트먼의 죽도록 즐기기에는 조지 오웰과 올더스 헉슬리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먼저 조지 오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전체주의에 맞선 정치 작가로서 그가 1949년에 쓴 1984는 그가 생각하는 미래 1984년을 내다본 글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미래는 텔레스크린이라는 매체가 지방 곳곳에 설치되어서 사람들을 감시자 빅브라더라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미래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미래는 빅브라더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진실이 은폐되고 서적이 철저히 금지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1932년에 출간되었고
그는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미래 과학 문명의 세계를 신랄하게 풍자한 소설이 멋진 신세계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미래란 과학기술의 지나친 남용으로 인해 인간성이 파괴되는 끔찍스러운 세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테크놀로지에 지배당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조지 오웰과 헉슬리의 비교를 웹툰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웰은 책을 금지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헉슬리는 아무도 책을 읽으려 하지 않아 책이 금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웰은 진실이 감춰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헉슬리는 진실이 무의미한 소식에 파묻힌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구파스에서는 사람들이 형별에 의해 통제당하지만 멋진 신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제공된 쾌락에 의해 통제당합니다. 한마디로 오웰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을 두려워했지만 헉슬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닐 포스트먼은 자발적으로 테크놀로지를 떠받들고 스스로 사고력을 무력화시키는 나락에 자신을 내맡긴 인간들의 모습을 그린 헉슬리적 미래에 동의했습니다. 오락화돼버린 진실 속에서 사람들은 비판 없이 테크놀로지를 떠받들고 자발적으로 통제당하고 있다고 닐 포스트먼은 주장합니다. 앞에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여전히 헉슬리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이 발달됨으로써 공간적 제약이 사라졌는데요. 이 뜻은 이제 사람들이 하루에 얻는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이제 많은 정보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더 흥미롭고 좀 더 자극적인 내용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모든 정보와 내용들이 오락화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공공 담론에 대한 그런 생각이 무뎌지고 또 판단력 또한 마비되는 그런 현상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자 닐 포스트먼은 책에서 오락화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오락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적 의미입니다. 오락이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 영어로는 amusement라고 하고요. 저희 책에서 원본 책 제목이 amusing to death거든요. 이제 거기서 쓰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화는 이제 한자어로 될 화, 즉 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 무엇인가를 즐겁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뉴스, 경제, 정치, 교육, 종교 등의 진실된 정보를 숨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와 뉴스면에 있어서 어떻게 오락화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여기 사진 속에 두 아나운서가 보이시죠? 여기 이 두 분은 MBC 주말 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분들입니다. 혹시 형민 학생,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 이런 외모를 통해서 뉴스의 오락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뉴스는 사람들에게 진실된 정보를 주어야 하는데 진실된 정보를 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러한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그런 자극을 주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이제 정부에서 내수 살리기 5조 원 추가 투입, 경기 회복에 5조 원 더 투입. 되게 정부가 되게 잘했다고 이렇게 느껴질 텐데 여기서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에 정부가 돈이 없어서 보육료를 끄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정부가 잘한 걸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뉴스를 간혹 보다가 긴급 속보라고 한 번쯤 다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보면 긴급 속보는 글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또 다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지도 않고 정보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의 개인의 생각과 그 느낌을 이제 그 글을 직접 해석해야 되는, 그러니까 즉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현상이 있고,
이제 뉴스가 끝나고 다들 스포츠 뉴스와 일기예보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솔직히 좀 더 사람들에게 흥미롭고 더 자극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서 1시간 동안 뉴스를 본 내용들을 완전히 까먹진 못하지만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참고 자료로 이제 드라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질투의 화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도국장이 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유그룹 최장구 회장이 1,700억 원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조세 탈취를 자, 마무리 갑시다. 보유그룹은 지난 한 해 운영 적자를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임시 계약직만을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국민의 몸과 마음이 모두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보유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너야, 또 시작. 야, 스탑. 제 진실은 국민이 아닌 최 회장이 더 부유해지는 그날까지였나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 한라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재벌이 횡령하고 탈세하는 게 어제 오는 일이야? 내가 뉴스 들어가기 전 분명히 얘기했지. V그룹 최 회장 구속권 이야기할 때는 최대한 건조하게 감정 빼고 그냥 팩트만 전달하라고 말했어 안 했어 자식아. 니가 지금 광고 빼겠다 다 난리 칠 텐데 그럼 누가 책임질까 자식아? 너 이러다 야 마시나 너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보셨죠? 이제 드라마에서도 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참고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로버트 맥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맥닐 레리 아워 뉴스의 공동 앵커이자 편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뉴스를 쇼로 비유하면서 어떻게 통제되는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가 개념, 특성, 문제 등에 대해 수초 이상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뉴스는 짧을수록 좋으며 복잡한 것은 금기다. 미묘한 차이는 무시해도 상관없으며 유보 조건이 많으면 메시지를 단순화하는 데 방해된다. 시각적 자극으로 생각을 무력해야 한다. 명확한 언어 표현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렇게 뉴스가 많이 오락화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경제의 오락화입니다. 네, 여기서 발표하기 앞서 일단 정치적인 발언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조사한 토대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되게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이제 경제에서는 저희가 경제 민주화를 예를 들었는데요. 일단 민주화란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선하고 정의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가 많이 좋지 않을 때, 악화됐을 때 사람들에게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는 되게 달콤하고 오히려 심신에 안정을 줍니다. 여기서 민주화라는 단어는 민주적으로 가는 과정을 정치적 언어로 말하고 뜻은 이제 자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치인들이 시장 자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규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민주화라는 단어를 써버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자유라는 의미가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솔직히 경제 민주화라는 그 조항이 없이도 제37조의 법률 유보 조항으로는 국가는 언제든 불공정한 경기를 규제하고 규칙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경제 민주화라는 깃발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인데 일단 정치인들은 미디어 매체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사람들이 성찰 없이 보여주는 그대로 정보를 수용해버리는 그런 태도도 알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정부들이 이렇게 경제민주화 깃발을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 창립식 현수막이 보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경제 민주화를 내세웠는데 이제 재벌들하고 이제 대기업들한테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선 주자인 문재인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교수들이 모여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단체가 진행되면서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단체가 운영이 될 것이고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또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 경제뿐만 아니라 많이 오락가가 되었는데요. 혹시 다들 경제 분야는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저희가 표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사실과 말 그대로 진실의 정보를 알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의 성찰없는 수용 자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라는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 정책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수용자, 즉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깊게 못 들어가고 그냥 이런 정책이 있구나, 그래서 좋구나 이렇게만 끝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이제 뉴스 경제뿐만 아니라 정부, 교육 그리고 종교 면에서도 이제 오락가가 된다는 것을 닐 포스트먼은 텔레비전의 개발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는 되게 텔레비전의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듯 닐 포스트먼은 미디어에 대한 성찰 없는 수용과 그리고 텔레비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죽도록 즐기기 위해서 펼쳤는데요. 저는 이러한 닐 포스트먼의 견해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TV가 저희가 보편성, 대중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저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TV가 대중적으로 발달한 이유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장 큰 TV의 장점은 정보 제공이며 이 정보 제공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저희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첫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는요. TV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TV를 많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광고를 통해 저희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품에 대한 많은 종류 이런 장점과 단점은 좀 그렇지만 장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이러한 상품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준다는 역할을 하는 것이 TV의 경제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회 문제, 즉 뉴스를 TV를 보는 것을 통해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리고 이에 사회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교육적 측면에서 TV는 시각적 자료로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TV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적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교양 프로그램이나 다큐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또 당연할 뿐더러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교육적인 측면을 담은 많은 내용의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무한도전에서 요즘 하고 있는 힙합과 역사 콜라보레이션 그런 프로젝트가 저희에게 역사에 대한 정보 나눠주고 그리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주면서도 그리고 랩하시는 힙합분들, 가수, 뮤지션들의 그런 다양한 관심 그리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견해 이런 식으로 엮어서 역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도 이러한 교육적 측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 문화적 측면에서는요. 다양한 간접 체험을 통해 교양을 쌓을 수 있다. 즉 여기에 적혀있는 거 그대로 교양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을 딱 봤을 때 내가 직접 겪지 못한 일을 TV를 통해 겪게 됨으로써 간접 체험을 통해 많은 경험을 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문화적 측면에서도 TV는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TV의 장점을 근거로 하나의 말을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TV는 예상치 못한 심리적 만족을 주며 현실에서 채우지 못한 욕구 불만을 TV를 통해 대신 채울 수 있습니다. 라며 저희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시청했을 시 저희는 자기만족과 행복을 조절할 수 있다는 버필로 대학 연구진이 이러한 내용을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닐 포스트먼이 죽도록 즐기기를 책을 적은 시대는 TV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스마트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입니다. 스마트 미디어는 N스크린이라고도 하며 N개, 여러 개와 전자기기의 화면, 스크린이 합성어가 된 N스크린을 말합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돌려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도 하는데요. 저희 통신 서비스와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강화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기가 최근 대중화되면서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만 가능하다면 인터넷에 업로드된 영화나 TV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들을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와 TV가 결합된 것이 스마트 TV입니다. 이런 스마트 TV가 스마트 미디어의 장점도 가지면서 TV가 가진 장점까지 가지게 되면서 저희는 TV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듯 TV는 우리 현재에서도 그리고 닐 포스트먼이 생각하는 그 TV보다도 훨씬 더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점이 가득한 TV를 저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TV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TV의 내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내도록 할 텐데요. 모든 것을 오락화하며 영상 매체를 성찰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자세를 만든 텔레비전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쁜 영향을 가지고 온다라는 닐 포스트먼의 견해와 그리고 제가 말했던 TV의 장점, 텔레비전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적인 기능을 하며 즐거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이 TV와 닐 포스트먼의 견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TV를 수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 것 같나요? 사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 또한 좀 웃긴 이야기고요. 정답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모두를 섞어서 TV를 수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작자를 통해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받고 그리고 그 정보와 콘텐츠를 TV를 통해 수용하게 되는데요. 저희 수용자로서의 역할은 무조건적으로 TV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가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견해를 뚜렷이 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제작자가 정보를 주는 것에 대한 것에 감시를 하고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용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드라마 영상을 짧게 보셨다시피 제작자의 입장에서도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정보를 받는 수용자에게 알맞은 정보 그리고 편파되지 않는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 제작자의 입장에서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TV가 우리의 삶에 바람직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TV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청자 모두가 능동적으로 TV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가 죽도록 즐기기를 읽으며 받았던 생각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닐 포스트먼과 좀 다릅니다. 그는 문제의 중점을 텔레비전에 두고 있지만 저희는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받는 우리들의 자세를 중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은 저희의 문화를 발달시키고 그리고 대중문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당연히 이렇게 많은 장점을 이뤄낸 미디어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수용 없이 받아들인다면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TV의 정보가 오락적으로 띄는 것만 그렇게 해서 이게 오락적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재밌다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단면적인 부분이지만 릴포스트먼도 너무 TV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또한 단면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TV를 감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펼치며 제작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식의 소통이 있다면 TV가 저희를 이끄는 미디어가 아니라 저희가 TV를 이끄는 그런 미디어를 이끄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죽도록 즐기기 저희 4-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잘했죠? 네. 처음에 혜주가 발표할 때 마이크 잡고 얘기한 거는 잘못한 거고요. 그죠? 또, 아까 뉴스에 오락화 부분 나왔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는데, 사실은, 예쁜 아나운서도 좋지만, 좀 더 이렇게 반대적으로, 오히려 북한의 아나운서가 나왔다거나, 그래서 진짜 그 OL이 이야기했던 그런 전제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미디어의 표본하고 또 헉슬리나 뭐 오락화에 대한 이야기할 때 됐던 근데 최근에 이제 아나운서에 대한 얼굴들을 좀 대조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게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내용도 좋았고요. TV에 대한 아까 내가 메모를 몇개 했는데 어디 정신이 없네. 아까 봤던 뉴스가 끝난 다음에 스포츠 뉴스 그리고 일개보에 대한 이야기들도 코멘트를 했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 그치? 어떻게 보면 비중을 좀 더 그쪽에 더 높일 수도 있어.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 그러니까 스포츠가 좀 더 이렇게 많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좀 국악화시켰다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었고요. 약간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OL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일을 안 해본 것 같아. 사실 지금 우리는 OL 입장도 있는 거거든 사실은. OL 입장에 있는 미디어가 어디 있을까? 북한이라든가 다른 여러 사례도 있었겠지. 이집트가 그 SNS 되면서 그 언론이 통제가 풀리면서 생겼던 그런 폭동들도 한번 사례를 들 수 있었겠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종편에서 사실은 종편을 더 선호하는 이유도 있지. 그치? JTBC 먼저 보잖아 사실은. 그런데 그 일반 방송들은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눈치 보고 방송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OL의 입장에서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언론이 통제가 돼 있고 언론 속에서 그 통제된 보도를 보고 우리가 학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저희 이제 아직 그거는 수정 전 발표자라서 저희가 다음 주에 수정해서 드리는데 저희들의 생각이 거의 OL의 입장에 살짝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OL 입장 있어? 헉슬리랑 OL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 더 자세히 나와요. 저희가 발표에 이제 같이 추가하게 되면은 릴포스트만의 변화에 대해 조금 이렇게 비껴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교수님께는 자료를 드리죠. 네. 아까 먼저 저 얘기한 것처럼 그 저자가 이야기한 거에 반대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저자가 썼던 다른 책들을 설명한 것도 굉장히 좋았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TV에 대한 분들이 사실 중독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다뤄졌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좋은 거지만 좋은 거는 너무 중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져있거든. 그리고 그 1900 몇 년도에 쓴 책이지 이게? 60년도가 70년도? 66년도에 쓴 거야 이게? 몇 년? 86년도? 86년도에 쓴 책이 실제로 보면 TV가 굉장한 어떤 미디어의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뭘까? TV를 대용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실제 모바일일 거야, 그렇지? 모바일에 대한 예시를 좀 더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은 책을 발표하라고 한 거는 그 책에 대한 거를 그냥 그거만 갖고 정리하고 요약하는 게 아니라 책에 대한 이해를 다 하고 최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적용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발표나 내용들이 많이 좋았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만 제가 지적을 좀 했어요. 자, 박수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발표만 좀 정리할게요.